오늘은 장소를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맨날 같은 배경으로 찍다 보니까 식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멀리 찍어서 표정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요. 자, 아이들이 많이 하는 수학에 관한 질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2편 정도 더 올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허수,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2차원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소수 이전에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수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자연수 다음에 분수를 배워요. 그리고 소수를 배웁니다. 그러다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음수 개념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소위 이제 다시 수학의 체계를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자연수를 가장 기초적인 수로 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수 개념으로 확장합니다. 말하자면 마이너스가 들어오니까요. 0과 음수 정수들을 포함을 시켜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수 체계로 확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배웠던 분수를 포함을 시켜서 이제 이걸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유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에 대해서 공부하죠. 물론 사실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예습 차원에서 이제 수 중에 특별한 수들이 있다는 것들을 암시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순환소수, 비순환소수의 구분을 통해서 순환이 되는 소수와 순환이 되지 않는 소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 무한소수는 당연히 유리수죠. 하지만 이제 무한소수, 딱 끝나지 않고 소수 자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딱 정돈이 되지 않는 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소수 자리가 순환이 되는 소수들은 유리수이고, 순환이 되지 않고 아주 불규칙하게 소수 뭐 만자리, 이만자리 가더라도 어떤 규칙이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수가 튀어나오는 이런 비순환 무한소수라는 게 있다는 것들을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서 이제 짚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를 배우고 숫자를 이제 실수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허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갖고 있는 복소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대수학 체계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허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허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뭐 영어 이름으로는 이미지너리 넘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직역을 하게 되면 상상의 수,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실수, 진짜 수, 리얼 넘버와 이미지너리 넘버, 이렇게 수가 다시 2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수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차원을 자꾸 높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수까지의 수들을 다 뭉뚱그려서 1차원 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복소수가 되면 2개의 차원을 갖는다.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라는 2개의 수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아니면 차원을 달리하는 2개의 수의 체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순서쌍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오더드 페어, 두 수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놔서 쌍을 이루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앞에 오더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앞에 수와 뒤에 수가 있다. 그러니까 2와 3을 묶어놓은 수와 3과 2를 묶어놓은 수는 다른 수다. 자, 그런 2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XY 좌표상의 한 점, 즉 평면상의 어떤 점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1차원 수는 수직선. 수직선은 이제 수학에서는 2가지가 있죠. 우리가 한자를 달리 쓰는데 발음은 똑같이 쓰는 2개의 수직선이 있어요. 하나는 수평선과 직선을 이루게 되는 똑바르게 아래로 내려간 선, 그런 걸 이제 수직선이라고 그러죠. 그 수직선은 이제 vertical line,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한 말이고, 한자를 보면은
무거운 줄을 단 끈을 늘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수평선과 딱 직각을 이루게 되는 선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죠. 그런 것을 이제 수직선, 혹은 버티컬 라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수직선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선, 숫자를 나타내는 직선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의 수는 1차원수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쫙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선을 긋고 거기다 금을 긋고 그것을 이제 금에다가 숫자를 매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1차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1차원수의 특징은 크고 작고가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수직선을 그어놓고요. 가운데다 0을 금을 긋고 0이라고 표시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끝이 없죠. 무한히 확장되는 끝없이 나아가는 직선이 있고 저 끝에는 얼마든지 큰 수가 있어. 또 반대쪽 끝에는 얼마든지 마이너스 큰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로 큰 수. 자, 마이너스 개념은 이제 우리가 제 시리즈에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냥 작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죠. 크긴 큰데 반대로 크다. 뭐 말하자면 돈이 많은데 사실 다 빚이야. 빚이 되게 많어. 손해가 많어. 갚아야 될 것이 많어. 또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르면 고도가 막 올라가네 플러스지만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마이너스로서 큰 수를 이제 표시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1차원 수들은 하나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큰 것이고 왼쪽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게 나한테 이득인지 어느 게 나한테 손해인지 어떤 것이 더 많은 뭐 물건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뭐 자기 편이든 세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많이가 있는 것이고 이제 반대쪽으로 어느 게 더 손해인가 어느 게 더 적은가 어느 게 나한테 더 많은 짐을 주는가 마이너스를 주는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원이 되게 되면 복잡해지죠. 2차원이 되면 비교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그렇게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쉽게 크기를 구분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다루기가 어렵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더 많은 이제 이론들이 필요해지게 되죠. 근데 그런 수를 왜 만들어냈어요? 처음에는 아마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 때 아라비아에서 발달돼 있는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발달돼 있던 유클리드의 이제 기하학을 포함해서 수학적 이론들이 유럽에서는 로마가 멸망하면서 흩어져 버리고 그런 학문적 전통이 되게 취약해지고 수도원에 있는 괴팍한 뭐 수도사들 아니면 이제 그런 기하학 이론 같은 것들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슬람권에서는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제국이 나름대로 지역을 잘 장악하고 있어서 학문적인 발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에 이제 상당히 그 파급력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고요. 그 유명한 이제 아랍 계통의 수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수학자들의 이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시대의 유클리드의 기하학 같은 것들을 흡수해서 더 발전시킨 이론들이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이탈리아를 거쳐서 다시 유럽으로 다시 이제 들어온달까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이 선진적인 아라비아의 수학이라는 학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수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카르지미 같은 그 아랍의 수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발전을 시킨 것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허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허수는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점프하게 되는, 수학을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학의 확장, 그 허수 혹은 복소수가 얼마나 수학에 큰 임팩트를 줬는가, 충격을 줬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음 동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